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통쾌한 고부 갈등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5년 동안 완벽한 명문가 출신 행세를 하며 며느리를 무시하던 시어머니. 그런데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30년 전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불륜, 폭행, 재산 가로채기. 과연 며느리는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수진아 가명. 이게 뭐니? 시어머니 김영희가 명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박수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황급히 달려갔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이 냉장고 좀 봐. 김치가 이렇게 쉬어 빠졌는데 그냥 뒀어? 수진이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 한쪽 구석에 며칠 된 김치가 조금 남아 있었다. 사실 어제 새 김치를 담가서 이건 버리려던 참이었다. 죄송합니다. 오늘 버리려고. 버리려고? 버리기 전에 먼저 확인을 했어야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음식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 내가 자란 집은 몰라도 이 집은 달라. 또 시작이구나.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결혼한 지 5년.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차려드리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까지. 그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수진 엄마는 뭘 가르친 거야? 기본도 안 되어 있네. 수진의 친정 엄마를 들먹이는 순간 수진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참았다. 언제나처럼.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5년이나 살았으면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 거 아니야? 김영희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60대 중반이지만 피부 관리와 운동으로 50대처럼 보였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명문가 출신이라는 거 알지? 알고 말고요. 수지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네, 어머님. 그러니까 며느리도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지. 내 친정이야 평범한 집안이지만 시집 와서는 달라야 해. 평범한 집안. 그 말 속에 담긴 무시와 경멸을 수진은 너무나 잘 알았다. 수진의 친정은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반면 시댁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었다. 재산 규모로 치면 확실히 시댁이 위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저녁은 뭐 준비했어? 갈비찜하고 나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어제도 고기 먹었는데 또 고기야? 시아버지가 요즘 소화가 안 좋으신데 생각이 없니?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제 저녁은 생선구이였다. 고기는 3일 전에 먹었다. 그럼 뭘 준비할까요? 그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줘야 해? 5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잘못이 될 테니까.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시작됐다. 시어머니의 자랑 타임. 시집 와서 3년 만에 시어른들 모시고 집안일 다 하고 회사 일까지 도왔어. 그때는 지금처럼 세탁기도 없었다고. 손빨래에 걸레질까지 다 했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다. 같은 이야기를 벌써 수십 번도 더 들었다. 요즘 애들은 다 편하게만 살려고 해.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그때 남편 민준이 퇴근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들어왔니? 수진아, 민준이 슬리퍼 좀 가져다 줘. 수진이 슬리퍼를 가져다 주자 민준은 그냥 신고 거실로 들어갔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민준아, 회사는 어땠니? 그냥 그랬어요. 피곤해 죽겠네. 그래? 수진아, 민준이 피곤하대. 저녁 빨리 차려. 수지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이 나물간이 좀 세네. 시어머니의 지적이 시작됐다. 그리고 밥이 좀 지른 것 같은데? 수지는 자신의 밥을 보았다. 평소와 똑같았다.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 고쳐야지.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아버지인 박재석도 신문을 보며 묵묵히 식사했다. 수진을 감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수진아. 네. 내일 친척 모임 있으니까 알아서 준비해. 네. 내일이요? 갑자기. 갑자기? 일주일 전에 말했는데? 수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일주일 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저는 못 들었는데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내가 안 들은 거지. 하지만. 됐어. 어차피 준비할 거 아니야? 쓸데없이 변명하지 말고. 김영희는 돌아서 나갔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다. 5년 동안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다. 분명히 말하지 않은 일을 말했다고 우기거나 수진의 실수로 몰아가거나 친정을 무시하거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는 민준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수진이 힘들다고 말해도 민준은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라고만 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수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완벽한 시어머니. 모두가 부러워하는 김영희. 하지만 수진만 알았다.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차가움과 무시를. 언젠간 달라질까? 수지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단 며칠 후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운명이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오늘 창고 정리 좀 해. 창고요? 응. 오래된 물건들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건 따로 빼두고. 창고는 본체 뒤편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오래전부터 쓰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둔 곳이었다.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민준이는 오늘 골프 가. 내가 해. 역시나. 수지는 한숨을 삼켰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확 풍겨왔다. 오래된 가구, 상자들, 낡은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이걸 언제 다 하지? 수지는 마스크를 쓰고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옮기다가 벽 틈새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 이건 뭐지? 먼지를 털어내고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몇 개가 들어있었다. 버릴 건가 보네. 수지는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혼인신고서였다. 하지만 신랑 이름이 시아버지 박재석이 아니었다. 이현수? 이게 누구지? 수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신부 이름은 김영희. 날짜는 1985년 3월. 어머님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었다고. 아니,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날짜였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1987년에 결혼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수지는 다른 봉투들을 열어봤다. 두 번째 봉투에는 이혼 조정서가 들어있었다. 김영희와 이현수의 이혼 서류. 날짜는 1986년 11월. 1년도 안 돼서 이혼했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수진의 손이 떨렸다. 진단서였다. 이현수의 진단서. 다발성 골절상, 뇌진탕, 늑골 골절.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경찰 조서 사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 이현수는 아내 김영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흉기 프라이팬로 머리를 가격당해. 수지는 입을 막았다. 시어머니가? 그 우아하고 완벽한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폭행했다고. 네 번째 봉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재산 분할 합의서. 하지만 이상했다. 이현수의 부모 명의였던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김영희에게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공증된 각서. 본인 이현수는 김영희로부터 받은 위자료 3억 원에 만족하며 향후 일절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만약 이를 어길 시 모든 재산을 반환한다. 수지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이게 맞나? 전 남편을 폭행하고 그를 협박해서 재산을 빼앗은 것 같았다. 이게 진짜야? 손이 떨렸다. 그때 봉투 맨 밑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젊은 시절의 김영희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현수도 시아버지도 아니었다.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1986년 7월 재석 오빠와 함께. 재석 오빠? 시아버지 이름이 박재석인데. 수지는 날짜를 확인했다. 1986년 7월. 이현수와 아직 이혼하기 전이었다. 불륜이었구나.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시어머니는 전남편 이현수와 결혼했지만 그 와중에 지금의 시아버지와 불륜 관계였고 전남편을 폭행하고 협박해서 재산을 빼앗은 후 이혼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시아버지와 재혼한 것이다. 세상에. 수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완벽한 명문가 출신 행세를 하며 며느리를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추악한 과거. 수지는 가방을 원래 자리에 숨기고 창고를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시어머니를 다시 봤다. 우아하게 앉아 음식을 먹으며 여전히 며느리에게 지적질을 하는 모습. 수진아, 이 국간이 좀 싱거운데?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다고만 하고. 정신 좀 차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겠네. 수지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카드는 이미 그녀의 손에 있었다. 이제 그걸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만 결정하면 됐다. 완벽한 시어머니의 가면. 그걸 벗겨낼 날이 머지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계속 서류의 내용이 맴돌았다. 전남편 폭행, 재산 가로채기, 불륜.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바로 폭로할 수도 있었다. 시아버지에게 말하거나 가족 모임에서 공개하거나. 하지만 수지는 신중했다. 잘못하면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제대로 준비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시부모님 아침을 차렸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그래. 김영희는 식탁에 앉으며 수진을 훑어봤다. 오늘 표정이 좀 다른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잘 잤어요. 그래.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해. 오후에 친구들 오니까 집 청소 깨끗이 하고. 네, 어머님. 수지는 순순히 대답했다. 김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며느리는 이래야 해. 말 잘 듣고 순종적이어야지. 하지만 김영희는 몰랐다. 수진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친구들이 오기 전 수진은 창고로 다시 갔다. 서류 가방을 꺼내 모든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증거 확보 완료.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까지 했다. 이제 원본이 사라져도 증거는 남는다. 오후 2시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왔다. 영희야. 오랜만이야. 어머, 오키 언니. 들어오세요. 수지는 정갈하게 차와 다과를 준비해 내왔다. 어머, 며느리 참 예쁘네. 에이, 예쁘기만 하지 뭐. 집안일은 영 서툴러요. 김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친구들 앞에서도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건 언제나 똑같았다.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 중에는 괜찮은 편이잖아. 글쎄요. 제가 봐선 아직 멀었어요. 수지는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조금만 기다려, 시어머니. 곧 내 차례야. 거실에서 김영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내 며느리는 그래도 순한 편이잖아. 순하긴. 속으론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 수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맞아, 시어머니. 당신은 정말 내 속을 모르지.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녁 준비를 하는데 민준이 퇴근했다. 여보. 왜?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민준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얘기? 피곤한데. 중요한 얘기야. 30분만. 에휴, 알았어. 나중에.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당신한텐 기대 안 해. 저녁 식사 후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이현수.
몇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현수 변호사 서울 강남구. 수지는 그 링크를 클릭했다.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나왔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나이로 봐서는 맞는 것 같았다. 전 남편이 변호사가 됐구나. 수지는 법무법인 전화번호를 메모했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 다음으로 재산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서류에 나와 있던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 검색 결과 그 부동산들은 현재 시어머니 명의였다. 30년 전 이현수로부터 빼앗은 그대로. 현재 시세로 50억은 넘겠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전 남편을 폭행하고 협박해서 빼앗은 재산으로 지금까지 부유하게 산 것이다. 그 돈으로 명문가 행세를 하면서 나를 무시했구나. 노트북을 끄고 수지는 계획을 세웠다. 1단계 증거 확보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시어머니 약점 추가 조사. 3단계 적절한 타이밍의 카드 사용.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확실하게 한 방에 끝내야 해.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목줄을 쥔 사람이었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수진아, 오늘 백화점 가는데 같이 갈래?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제안했다. 평소에는 며느리와 함께 다니는 걸 꺼려했는데. 저요? 왜요? 옷 좀 사주려고. 내가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우리 집 체면이 안 서. 역시나 칭찬이 아니라 무시였다. 하지만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백화점에 도착해 여성복 매장을 둘러봤다. 이거 입어봐. 김영희가 건넨 옷은 수진 취향과 전혀 안 맞는 디자인이었다. 저기 어머님.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수진이 다른 옷을 가리키자 김영희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너무 화려해. 며느리가 어디 그런 걸 입어? 하지만 내가 사주는 건데 내 말 들어야지.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전을 바꿨다. 어머님. 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어머님은 젊었을 때 어떤 스타일 좋아하셨어요? 김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 젊었을 때 사진 본 적이 없어서. 옛날 얘기는 할 필요 없어. 근데 신기한 게 며칠 전에 창고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하나 봤거든. 김영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사진? 어머님이 어떤 남자분이랑 찍은 사진이요. 1986년이라고 적혀 있던데. 순간 김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걸 어떻게? 아, 그냥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아버님은 아닌 것 같던데. 김영희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주변에 아는 사람은 없었다. 수진아, 그 사진 어디 있어? 창고에요. 왜요? 그거 버려. 버려요? 왜요? 묻지 말고 버리라니까.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속으로 웃었다. 효과가 있었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 그 사진만 본 게 아니거든요. 뭐? 서류도 몇 개 봤어요. 이혼, 조정서, 재산분할 합의서. 이현수라는 분 이름도 봤고요. 김영희의 얼굴에서 완전히 혈색이 사라졌다. 너 뭘 본 거야? 수지는 천천히 웃었다. 이제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었다. 어머님, 우리 카페 가서 차 한잔 할까요? 조용히 얘기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해. 여기서요? 사람 많은데 괜찮으세요? 김영희는 주변을 둘러봤다. 백화점 매장에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었다. 카페로 가자. 두 사람은 백화점 5층 카페로 이동했다. 구석 자리에 앉자 김영희가 다그쳤다. 도대체 뭘 본 거야? 수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정말? 네. 아직은요. 아직은이라는 단어에 김영희가 움찔했다. 수진아, 그건 다 오래된 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어. 오래됐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요?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수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폴더를 열었다. 서류 사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이 사진들 다 제 폰에 있어요. 클라우드에도 백업했고요. 김영희의 손이 떨렸다. 수진아, 제발. 제발요? 어머님이 저한테 제발이라는 말을 하시다니. 신기하네요. 얼마면 돼? 얼마를 주면 그거 지워줄 거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하는데? 간단해요. 이제부터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김영희는 멍하니 수진을 쳐다봤다. 그게 다야? 네. 저를 무시하지 말고 친정 욕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그럼 이 비밀은 평생 제 가슴에만 묻어둘게요. 정말. 정말이야? 네. 하지만 만약 어머님이 다시 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시면 수지는 스마트폰을 흔들었다. 이 사진들이 가족들한테 갈 거예요. 아버님, 민준 오빠,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한테도요. 김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알겠어. 알겠어. 그렇게 할게. 약속하시죠? 약속해. 다시는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 수지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럼 이제 옷 고르러 갈까요? 제가 고른 걸로요. 김영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장으로 돌아와 수지는 자신이 원하던 옷을 골랐다. 김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거 주세요. 네, 고객님. 포장해 드릴게요. 계산을 하면서 김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지? 어머님이 약속 지키시면요.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김영희가 이것저것 지적했을 텐데 오늘은 한마디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시아버지가 거실에 있었다.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 김영희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다. 박재석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가 묘했다. 평소 같았으면 김영희가 수진에게 뭔가 지적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밥만 먹었다. 국이 맛있네요. 김영희가 갑자기 말했다. 박재석과 민준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없어. 그냥 국이 맛있다고. 수지는 속으로 웃었다. 효과가 확실했다. 식사 후 민준이 수진을 불렀다. 야,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응?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거짓말. 엄마 분위기가 완전 이상해. 그래? 난 모르겠는데. 수지는 시치미를 뗐다. 민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었다. 5년 동안 참았던 울분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확실하게. 완벽한 시어머니의 가면. 이제 그 가면은 수진의 손안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진아, 아침 먹어. 김영희가 먼저 아침상을 차려놓았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머님이요? 응. 오늘 내가 일찍 일어났어. 민준이 놀란 얼굴로 식탁을 쳐다봤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 밥 차려주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김영희는 수진의 눈치를 살폈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맛있겠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김영희는 조용했다. 평소처럼 지적질도 잔소리도 없었다. 민준과 시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여보, 어디 아파요? 박재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식사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김영희가 말했다. 내가 할게. 네? 오늘은 내가 할게. 너 쉬어. 감사합니다. 수진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완벽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와 속삭였다. 야, 진짜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이거 완전 이상한데? 그냥 마음이 변하신가 봐. 마음이 변해? 5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하시더니?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또 방문했다. 영희야, 화투 치러 왔어. 들어와. 수지는 차를 준비해 내왔다. 어머, 수진이가 준비했네. 고맙다. 천만에요. 김영희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영희야, 며느리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너 복 많아. 평소 같았으면 김영희가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라고 했을 텐데. 응, 그렇지. 괜찮은 며느리야.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어머, 영애 너 오늘 왜 이래? 며느리 칭찬을 하다니. 원래 칭찬해야 할 땐 해줘야지. 수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화투를 치는 동안 김영희는 계속 수진의 눈치를 살폈다. 수진이 과일을 내오면 고마워라고 했고 물을 따라주면 수고했어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계속 의아한 표정이었다. 영희,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가고 수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김영희가 부엌에 들어왔다. 수진아. 네? 내가 도와줄까?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네. 김영희가 나가려는데 수진이 불렀다. 어머님. 응? 오늘 많이 변하셨네요. 김영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변할 수밖에 없잖아. 네. 내 약점을 내가 쥐고 있는데. 약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면 뭐야? 수지는 김영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전 그냥 어머님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5년 동안 전 어머님의 하인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김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저를 존중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미안해. 작지만 분명한 사과였다. 수지는 놀랐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옛날에 시집살이 너무 힘들게 했거든. 그래서 나는 며느리를 안 괴롭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도 시어머니처럼 되어 있더라. 며느리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김영희가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그 서류들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나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반성도 안 하고. 수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김영희를 쳐다봤다. 어머님, 수진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제대로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약점 때문에 하는 말일까? 하지만 김영희의 눈빛은 진지했다.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시면 안 그럴게. 약속해. 두 사람은 마주봤다. 5년 동안의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화로웠다. 국이 정말 맛있네. 김영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수진이가 요리를 잘하는구나. 내가 몰랐네. 민준이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 정말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프긴. 그냥 며느리 칭찬 좀 하면 안 돼? 박재석도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식탁 분위기가 좋아서 더 묻지 않았다. 식사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데 김영희가 옆에 왔다. 내가 닦을게. 괜찮아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하는 일이었다. 수진아. 네? 그 서류들. 정말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지? 약속 지키시면요. 고마워. 수지는 웃었다. 천만에요, 어머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수지는 생각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시어머니는 변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짜 변했을까?
아니면 단지 약점 때문에 참고 있는 걸까? 지켜봐야겠어. 조금 더. 수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모든 게 더 큰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김영희는 정말로 달라졌다. 수진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친정 욕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칭찬까지 했다. 수진아, 오늘 청소 깨끗하게 했네. 고맙긴. 수진이가 워낙 잘하니까요. 민주는 여전히 의아해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뭔가 숨기시는 거 있어요? 숨기긴 뭘. 그냥 며느리한테 잘해주면 안 돼? 하지만 수진은 방심하지 않았다. 진짜 변한 건지 아니면 연기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기회는 금방 왔다. 수진아, 다음 주에 친척 모임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 친정 부모님도 모시고 올래? 수진은 깜짝 놀랐다. 친정 부모님을요? 응. 이제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양가가 같이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 한번 모여서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할 제안이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왜? 싫어? 아니요, 좋죠. 부모님 모시고 올게요. 수진은 친정에 전화했다. 엄마, 나야. 수진아.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시댁에서 식사하는데 엄마 아빠도 오시래. 뭐? 시어머니가? 그분이 우릴? 엄마도 놀란 것 같았다. 평소 김영희가 친정을 무시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응. 뭔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조심해라, 수진아. 사람이 갑자기 변하진 않아.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알아, 엄마. 조심할게. 다음 주 토요일 친정 부모님이 시댁을 방문했다. 어서 오세요. 김영희가 활짝 웃으며 맞이했다. 수진의 엄마는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어머, 뭐 이런 걸 다. 오시는데 손이라도 좀 덜어주세요. 김영희가 친절하게 짐을 받아들었다. 수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켜봤다. 식사 준비는 김영희가 직접 했다. 수진이 엄마 뭐 좋아하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손님인데 어떡해. 수진이가 도와줄 거예요. 부엌에서 수진과 김영희는 함께 요리를 준비했다. 어머님 진짜 괜찮으세요? 왜? 내가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아, 나 진짜 변하고 싶어. 너한테도 너희 부모님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커. 김영희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식사 시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사돈어른,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에이, 별 말씀을. 수진이 엄마도 요리 잘하시죠? 저는 그냥. 수진이한테 배운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역시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진의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김영희를 쳐다봤다. 평소 자신의 딸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하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주셔서. 식사 후 남자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사돈 어른 수진이 고생 많았죠? 김영희가 갑자기 말했다. 네. 제가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맞아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수진의 엄마는 김영희를 쳐다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의 부모님이 돌아갈 때 김영희는 과일 선물까지 준비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수진은 김영희를 쳐다봤다. 어머님, 정말 변하신 거 맞죠? 왜? 아직도 의심스러워? 조금. 김영희는 웃었다. 수진아, 나도 사람이야. 잘못을 깨달으면 변할 수 있어. 물론 내가 내 약점을 쥐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김영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진짜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변할 수 있게 해줘서.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다.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님.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5년 동안의 갈등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이현수 변호사입니다. 문 앞에 선 50대 남자. 김영희의 전 남편이었다. 이현수? 김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전 남편. 이현수는 단정한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영희 씨. 당신, 어떻게 여길?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영희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시아버지와 민주는 외출 중이었다. 여기서 말해. 무슨 일이야? 여기서 하시겠어요? 30년 전 일 얘기를. 김영희는 이를 악물었다. 들어와. 이현수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거실에 있던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당신은? 저는 며느리예요.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이현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영희가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아, 잠깐 방해 좀. 저도 있을게요. 뭐? 어차피 알 내용 아니에요? 김영희는 당황했지만 수진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이현수는 모르는 것 같았다. 알았어. 앉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온 거야? 30년 전에 합의했잖아.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그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현수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30년 전 저한테서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가져갔죠? 그건 합법적으로 재산 분할한 거야. 합법적? 저를 폭행하고 협박해서 빼앗은 건데? 김영희의 얼굴이 굳었다. 증거 없잖아. 그리고 시효도 다 지났어. 증거가 없을 것 같아요? 이현수가 서류를 펼쳤다. 30년 전 진단서, 경찰 조서, 그리고 당시 녹음 파일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당신이 저를 협박하던 내용 다 녹음되어 있어요. 조용히 재산 넘기지 않으면 불륜사실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시죠? 김영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왜 이제 와서 그걸? 30년 동안 참았습니다. 당신이 무서워서 또 스캔들 터질까봐. 이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 부모님 재산이었던 그 건물들 돌려받아야겠어요. 지금 현재 시세로 50억은 넘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제 재산이었어요. 당신이 불법으로 가져간 거고. 불법? 재산 분할 합의서에 다 서명했잖아. 강요에 의한 서명은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수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건데? 김영희가 다그쳤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현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재산을 돌려주세요. 그럼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불가능해. 그럼 둘째, 법정에서 복. 1월 15일 시다. 30년 전 진실을 모두 밝히고. 당신도 피해볼 텐데? 불륜 사실 다 알려지면.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아내도 다 알고 있어요. 이현수가 결혼 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당신은 어떨까요? 지금 남편분이 이 사실 알면? 김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분도 계시던데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비겁해. 정말 비겁하다고. 제가 비겁해요? 30년 전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양반이죠. 두 사람은 팽팽하게 대치했다.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네? 30년 전 일을 왜 이제야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이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재산만은 꼭 찾아오라셨어요. 이현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아파트와 상가는 저희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그걸 김영희 씨가 빼앗아갔죠.
김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그 한을 품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이현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일주일 안에 재산 반환 의사를 밝히시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잠깐. 수진이 이현수를 불렀다. 네? 혹시 타협점은 없을까요? 타협이요? 50억을 한꺼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나눠서 갚는 건 어떨까요? 이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됩니다. 30년이나 기다렸어요. 더는. 그럼 어머님의 다른 재산으로 변제하는 건요? 김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수진아, 너. 어머님 법정까지 가면 더 큰 문제가 돼요. 가족들도 다 알게 되고. 수진은 이현수를 쳐다봤다. 변호사님,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산도 돌려드린다면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죠? 이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확실히 돌려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며칠만 시간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현수는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며느리분이 현명하시네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현수가 떠나고 김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끝이야. 다 끝이야. 아직 아니에요, 어머님.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왜 날 도와줘? 넌 내 약점을 쥐고 있잖아. 이참에 날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수지는 김영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도 변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을 무너뜨리고 싶진 않아요. 김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이 일이 끝나면 진짜로 변하세요. 약속하세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꼭.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였다.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지는 밤새 궁리했다. 50억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시어머니의 재산 목록을 확인해 보니 강남 아파트 하나,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예금이 조금 있었다. 아파트와 상가를 팔면 약 70억 정도 나올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시아버지 명의 재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김영희를 불렀다. 어머님 얘기 좀 해요. 응. 김영희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 안 돼. 어머님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5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이 알게 되는 게 무서우세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야. 재석이가 알면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정말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완벽한 아내였기 때문이야. 만약 내 과거를 알면.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비밀은 언젠간 드러나요. 차라리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아요. 정말? 네. 이현수 변호사가 법정까지 가면 어차피 다 알려져요. 그 전에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세요.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어떻게 말하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진아, 고마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가족 회의를? 민준이 물었다. 박재석도 의아한 표정이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김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다들 미안해. 그리고 고백할 게 있어. 고백? 나 사실 명문가 출신이 아니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평범한 집 딸이었어. 그리고 재석이 만나기 전에 결혼한 적 있어. 박재석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김영희는 30년 전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현수와의 결혼, 불륜, 폭행, 재산 가로채기까지 모든 진실을. 그리고 어제
이현수가 찾아왔어. 재산을 돌려달라고. 박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응. 3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안해. 박재석이 일어섰다. 여보, 어디 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 박재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준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거실엔 김영희와 수진만 남았다. 다 끝났어. 내 가족도 내 인생도. 김영희가 울기 시작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수진아, 넌 왜 이렇게 날 도와줘?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님도 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저도 도와드려야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박재석이 김영희를 불렀다. 영희야. 응. 밤새 생각해봤어. 김영희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 이혼 통보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30년 동안 거짓말한 건 잘못이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나도 젊었을 때 실수한 적 있고. 김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30년 동안 내가 좋은 아내였던 건 사실이잖아. 여보, 과거를 바꿀 순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약속해. 약속할게. 정말 약속할게. 박재석이 김영희를 안았다. 이현수한테 재산 돌려줘야겠지? 응. 하지만 돈이. 우리 집 재산 일부 팔면 돼. 그 정도는 괜찮아. 여보, 그럼 회사가. 괜찮아. 다시 벌면 돼. 가족이 더 중요하지. 김영희는 감격해서 울었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일주일 후 이현수 변호사 사무실. 재산 반환 동의서입니다. 김영희가 서류를 건넸다.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 모두 돌려드립니다. 이현수는 서류를 확인했다. 정말 돌려주시는 거군요. 네. 30년 동안 미안했어요. 김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님, 어머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뭔데요? 영희한테 너무 원망하지 마라. 그 아이도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김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영희 씨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감사합니다. 서류의 서명이 끝나고 재산 이전 절차가 시작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영희가 말했다. 수진아. 네? 너 덕분에 이렇게 끝낼 수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셨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내가 무서웠어. 내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하지만 넌 그걸 나를 협박하는 데 쓰지 않고 나를 변하게 하는 데 썼어. 김영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긴 터널을 지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김영희는 정말로 변했다. 재산을 돌려주고 나서 오히려 더 가벼워 보였다. 수진아, 오늘 같이 장 볼까?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에 갔다. 이 생선 싱싱하네. 오늘 저녁은 생선구이 어때? 좋아요. 민준 오빠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 많이 해줘야지. 장을 보며 김영희가 물었다. 수진아, 너 언제 처음 날 미워했어? 미워한 적은 없어요. 거짓말. 분명 미워했을 거야.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결혼 1년차 때요. 친정 엄마 생신이었는데 어머님이 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아, 그때 정말 화났어요. 왜 제 엄마 생신도 못 가게 하시나 싶어서. 김영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땐 며느리가 친정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이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올해 어머니 생신엔 우리가 직접 찾아뵙자. 선물도 내가 준비할게. 정말요? 응. 사돈어른께 제대로 사과드려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장을 계속 봤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하는데 민준이 퇴근했다. 어머니, 수진아, 나왔어. 어서 와, 아들. 오늘 피곤했지? 네, 일이 좀 많았어요. 민주는 소파에 앉으며 수진을 쳐다봤다. 야, 넌 요즘 왜 이렇게 밝아? 응? 그래? 응. 예전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 보였는데. 수진은 부엌에서 요리하는 김영희를 힐끗 봤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엄마도 많이 변하셨고. 뭔가 좋아. 민준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요. 박재석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수진이랑 내가 같이 만들었어. 두 분이 요즘 사이 좋으신 거 보기 좋아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박재석도 동의했다. 식사 후 김영희가 가족들을 불렀다. 다들 잠깐 시간 좀 내줄래? 왜요, 여보? 얘기할 게 있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나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했어. 김영희가 수진을 쳐다봤다. 5년 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어. 수진아, 용서해 줄래? 어머님, 이미 용서했어요. 아니야.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김영희가 일어나 수진 앞에 섰다.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수진도 일어나 김영희를 안았다.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박재석과 민주는 뭉클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엄마, 수진아, 정말 보기 좋아요. 민준이 말했다. 우리 집이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그날 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창고에서 그 서류를 발견한 게 운명이었을까? 만약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시어머니의 무시와 갈등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완벽한 척하지 않게 되었고 수지는 더 이상 참지 않게 되었다. 완벽함이란 없는 거구나. 누구나 과거가 있고 실수가 있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변하려는 노력. 톡톡.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나야, 수진아. 김영희의 목소리였다. 들어오세요. 김영희가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잠들었나 해서. 아직 안 잤어요. 수진아, 너한테 줄 게 있어. 김영희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예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어머니,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이건 너무 귀한 거. 내가 받아야 해. 넌 이 집의 진짜 며느리니까. 수지는 목걸이를 꺼내 보았다. 달빛에 반짝이는 진주가 아름다웠다. 고마워요, 어머님.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변하게 해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다. 5년 동안의 갈등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님. 김영희가 나가고 수지는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다. 거울을 보니 자신감 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으로. 이제 시작이야. 진짜 행복한 시작. 수지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1년 후.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산부인과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다. 작고 소중한 생명. 우리 딸. 안녕. 병실 문이 열리며 김영희가 들어왔다. 수진아, 괜찮아? 네, 어머님.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손녀. 어쩜 이렇게 예쁘니? 김영희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박재석과 민준도 병실로 들어왔다. 수고했어, 수진아.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아들, 이제 내가 아빠야. 책임감 가져야 해. 박재석이 진지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때 수진의 부모님도 도착했다.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김영희가 반갑게 맞이했다. 와, 우리 외손녀. 어머나 정말 예쁘네. 수진의 엄마가 아기를 보며 감격했다. 사돈 어른, 앞으로 손녀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야말로요. 우리 딸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두 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다. 며칠 후 수지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이 아기용품으로 가득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손녀 용품이지. 좀 많이 샀나? 많이가 아니라 너무 많은데요? 김영희는 쑥스럽게 웃었다. 할머니 마음이 그렇잖아. 다 사주고 싶어서.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1년 전엔 나한테 김치통 하나도 아까워하시더니 변화는 놀라웠다. 아기를 돌보는 동안 김영희는 헌신적이었다. 수진아, 너 좀 쉬어. 내가 볼게.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산후조리 잘해야 해. 나한테 맡겨. 김영희는 능숙하게 아기를 안아 젖병을 먹였다. 어머님 정말 잘하시네요. 그럼 나도 애 키워봤는데. 민준이 키울 때 생각나네. 밤에 아기가 울 때도 김영희가 먼저 달려왔다.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덕분에 수지는 충분히 쉴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100일 준비를 시작했다. 수진아, 100일상 어떻게 할까? 간소하게 할까요? 안 돼. 우리 손녀 첫 100일인데 제대로 해야지. 김영희는 정성스럽게 100일상을 준비했다. 100일 잔치날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였다. 와, 아기 정말 예쁘네요. 수진 씨, 아기 낳고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수진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김영희의 친구들도 왔다. 영희야, 손녀 정말 복스럽게 생겼다. 그치? 우리 수진이 닮아서 예뻐.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어머, 영애, 너 며느리 칭찬하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뭘, 우리 며느리 자랑해야지. 정말 착하고 예쁘고 다해. 수지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정말 많이 변하셨어. 100일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다. 정리를 하는데 김영희가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잠깐 나와봐.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정확히 1년 전이네. 뭐가요? 내가 내 비밀을 발견한 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 김영희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전까지 난 완벽한 척하며 살았어. 과거를 숨기고 남들 눈치 보고. 하지만 내가 그 비밀을 알고 나를 협박하는 대신 변할 기회를 줬어. 김영희가 수진을 쳐다봤다. 고마워. 진심으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변해주셔서.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야. 비밀도 없고 거짓도 없는. 수지는 김영희를 안았다. 네,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그날 밤 수지는 창고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봤다. 1년 전 발견했던 그 증거들. 이제 필요 없겠지. 수지는 서류를 하나씩 태웠다. 타는 종이를 보며 생각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지금이야. 마지막 서류까지 타고 쟤만 남계속 1월 15일 왔다. 수지는 쟤를 바람에 날렸다. 안녕, 과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민주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다 정리했어? 응. 이제 뭐 할 거야? 수지는 미소 지었다.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가족이랑. 좋은 생각이야. 민준이 수진을 안았다. 거실에서는 김영희와 박재석이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저녁이었다. 수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 하지만 서로 노력하는 가족은 있지. 그리고 그들은 그런 가족이 되었다. 5년 동안의 갈등,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 모든 시련을 겪고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수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셨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 불어왔다. 행복한 미래를 향한. 3년 후. 할머니, 나 유치원 갔다 왔어요. 어머, 우리 손녀. 오늘 유치원 어땠어?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했어요. 김영희는 손녀를 안아 올렸다. 역시 우리 손녀 최고야.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미소 지었다. 옆에서는 둘째 아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어머님, 저녁 다 됐어요. 알았어. 재석이도 불러.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식탁.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과거가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